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경숙이라고 해요. 올해 61살이고 남편 정호는 63살이에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복잡하고 힘든 이야기예요. 지금도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져요. 2년 전 어느 날 밤 10시쯤이었어요.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누군지 궁금해서 문을 열어봤더니 우리 딸 수진이가 캐리어를 끌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7살 된 손자 민준이까지 함께 있더라고요. 엄마, 우리 집에서 좀 지내도 될까요? 그 순간 뭔가 큰일이 났구나 싶었어요. 수진이의 얼굴이 완전히 상해 있었거든요. 눈이 퉁퉁 부어 있고 뭔가 많이 울었다는 게 보였어요. 수진아,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엄마, 저 이혼했어요. 이혼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우리 딸이 이혼을 했다고요? 결혼한 지 고작 10년인데요. 뭔 소리야? 이혼을 언제 했어? 오늘 조정이 끝났어요. 이제 정식으로 이혼한 거예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 현정이는 좀 까칠한 면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럼 민준이는? 양육권은 제가 가져왔어요. 민준이가 할머니 품에 안기면서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이제 여기서 살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7살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래, 민준아.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자. 일단 둘을 집 안으로 들였어요. 수진이는 완전히 지쳐 보였어요. 민준이도 힘들어하는 게 보였고요. 수진아, 밥은 먹었어? 아니요. 하루 종일 법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밥을 차려줬어요. 수진이는 몇 숟가락 먹지 못하고 민준이만 간신히 밥을 먹더라고요. 그날 밤 수진이가 자초지종을 얘기해줬어요. 엄마, 강민호가 바람을 피웠어요. 바람을 피웠다고? 그런데 왜 진작 말 안 했어? 창피해서요. 그리고 민준이 때문에 참으려고 했는데 더 이상은 못하겠더라고요. 얼마나 오래된 일인데? 1년 넘었을 거예요. 회사 후배랑이요. 1년이나요?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이혼하기로 한 거야? 처음에는 용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강민호가 그 여자를 포기할 생각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저한테 이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놈이 그래? 자식도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강민호는 새 출발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화가 났어요. 사위였던 강민호를 생각하니까 속이 뒤집혔거든요. 그럼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됐어? 집은 강민호 명이라서 저는 위자료로 3천만 원만 받았어요. 3천만 원이요? 그것도 너무 적은 거 아니야? 강민호가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더 받기 어려웠어요. 사업이 잘 안 된다는 게 말이 돼? 자기 잘못으로 이혼하는 건데.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변호사님도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하셔서요. 그날 밤 남편이랑 많은 얘기를 했어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하지? 글쎄 말이야. 수진이가 혼자 민준이를 키우기 힘들 텐데 우리가 도와줘야겠어. 그렇지. 우리 딸인데. 그래서 수진이랑 민준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처음엔 잠깐만 지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지나 보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집이 갑자기 복잡해졌어요. 수진이는 하루 종일 우울해하고 있고 민준이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하고. 수진아, 이제 계획이 뭐야? 우선 일자리를 찾아야죠. 무슨 일을 할 생각이야? 예전에 했던 사무직 계속하고 싶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전업주부였잖아.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해봐야죠. 민준이 키우려면 돈이 있어야 하니까. 수진이는 정말 열심히 구직활동을 했어요. 매일 인터넷으로 채용 공고 보고 이력서 넣고. 그런데 결과가 안 좋았어요.
한 달 넘게 지원했는데 면접 기회도 별로 없었어요. 간혹 면접을 봐도 떨어졌어요. 엄마, 너무 어려워요. 경력 단절이 10년이나 되니까 어디서도 안 뽑아줘요. 그럼 조금 더 낮춰서 찾아봐. 이미 그러고 있어요. 원래 과장급으로 일했는데 이제는 신입사원도 괜찮다고 하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정말 답답했어요. 수진이가 하루하루 지쳐가는 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민준이었어요.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아빠, 언제 와요? 민준아 아빠는 못 와. 왜요? 엄마랑 아빠가 이혼했으니까. 이혼이 뭐예요? 민준이가 물어보는데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이제 엄마랑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 거야. 아빠 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7살 아이가 아빠를 그리워하는데 어떻게 해줘야 할지. 수진이는 민준이가 아빠 얘기만 나오면 울었어요. 엄마 민준이가 자꾸 아빠 보고 싶다고 해요. 어쩔 수 없지. 시간이 지나면 적응할 거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그것도 모르겠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여전히 일자리를 못 구했고 민준이는 계속 아빠를 그리워했어요. 그런 중에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강민호가 갑자기 연락을 한 거예요. 수진아 아빠가 민준이 보고 싶다고 연락 왔어. 정말요? 응. 이번 주말에 만나자고 해. 수진이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민준이를 생각하면 만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강민호 얼굴 보기 싫어요. 그래도 아이 아빠잖아. 결국 만나게 해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날 민준이가 돌아온 모습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민준이가 아빠를 만나고 돌아온 그날 저녁이었어요. 아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머니 아빠가 새엄마랑 살고 있어요. 새엄마라고요? 벌써요? 응, 아빠가 소개해줬어요. 예쁜 이모라고 하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이혼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 여자랑 살고 있다는 거예요? 수진이한테 말했어요. 수진아, 강민호가 벌써 그 여자랑 살고 있대. 네? 정말요? 민준이가 직접 봤다고 해. 수진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아직 이혼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말이야. 정말 화가 나네. 그 다음 주에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강민호가 그 여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수진아, 강민호 엄마한테서 연락 왔어. 뭐라고 하시던가요? 민호가 재혼한다고 하네. 다음 달에. 다음 달이요? 응. 그래서 민준이한테 새엄마가 생긴다고 얘기해달라고 하더라.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혼한 지 3개월도 안 돼서 재혼이라니요. 수진이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 저는 아직 혼자 사는 것도 적응 안 됐는데 강민호는 벌써 재혼이라니요. 그러게 말이야. 정말 한심한 놈이야. 민준이한테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것도 문제였어요. 7살 아이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결국 민준이한테 얘기했어요. 민준아 아빠가 새로운 엄마랑 결혼한대. 그럼 저는 어떻게 돼요? 너는 진짜 엄마랑 할머니, 할아버지랑 사는 거야. 새엄마 집으로 안 가요?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 민준이는 혼란스러워했어요. 당연하죠. 7살 아이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 중에 수진이가 드디어 일자리를 구했어요. 작은 회사 사무직이었어요. 월급은 180만 원이었어요. 엄마, 드디어 취업했어요. 잘 됐네. 어떤 회사야? 작은 무역회사예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다행이에요. 180만 원으로 민준이 키우기 힘들 텐데. 그래도 시작은 해야죠. 수진이가 일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민준이를 돌볼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엄마, 민준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지. 할머니가 봐줄게. 그래서 제가 민준이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학교 보내고, 오후에 데리러 가고, 저녁에는 숙제도 봐주고,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손자랑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지더라고요. 7살 아이를 돌보는 게 생각보다 체력적으로 힘들었어요. 저도 이제 61살인데 하루 종일 아이 뒤따라다니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여보, 나 요즘 너무 피곤해. 그러게 말이야. 민준이 돌보느라 고생이 많아. 수진이가 일 끝나고 오면 저녁 7시예요. 그때까지 제가 민준이를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민준이가 점점 문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 저 학교 가기 싫어요. 왜? 친구들이 저보고 아빠 없는 아이라고 놀려요. 그런 소리 하는 친구들이 나쁜 거야. 그래도 기분 나빠요. 민준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자주 싸우기 시작했어요. 선생님한테서 연락도 몇 번 왔어요. 민준이 어머님이신가요? 민준이가 요즘 좀 예민해서요. 내 집안 사정이 좀 복잡해서 그래요. 그래도 다른 친구들한테 해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잘 얘기해 볼게요. 정말 미안했어요. 민준이 잘못이 아닌데 선생님한테 죄송하다고 해야 하니까. 수진이한테 얘기했어요. 수진아, 민준이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어떤 문제요? 친구들이랑 자주 싸운대. 선생님이 연락 주셨어. 수진이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민준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봐요. 그럴 수밖에 없지. 이혼, 이사, 새로운 환경. 아이한테는 너무 큰 변화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 상담이요? 아이 심리 상담 말이야. 요즘 그런 거 많이 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민준이를 아동 심리 상담 센터에 데려갔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민준이와 1시간 정도 대화하고 나서 말하더라고요. 민준이가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역시 그런가요? 부모 이혼으로 인한 충격이 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해요.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우선 안정감을 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아빠에 대한 그리움을 무리하게 막지 마세요. 아빠 얘기를 해도 괜찮다는 뜻인가요? 내 아이에게는 아빠니까요. 비록 이혼했지만 혈연 관계는 변하지 않아요. 집에 와서 수진이한테 얘기했어요. 수진아, 상담사 선생님 말로는 민준이한테 아빠 얘기를 금지하면 안 된다고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강민호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데 그래도 민준이를 위해서는 참아야 할 것 같아. 쉽지 않을 거예요. 정말 쉽지 않았어요. 민준이가 아빠 얘기를 할 때마다 수진이는 힘들어했거든요. 그런데 한 달 뒤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강민호가 갑자기 양육비를 안 주겠다고 한 거예요. 수진아, 강민호가 양육비 안 준다고? 내 갑자기 연락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당분간 못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재혼까지 해놓고? 저도 그렇게 말했는데 새 와이프가 임신했다고 하더라고요. 임신이요? 네, 그래서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해요. 정말 화가 났어요. 자기 아들 양육비는 안 주면서 새 아이는 낳겠다고요? 그럼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돈이 들어요. 변호사 선임비만 몇백만 원이에요. 그래도 양육비는 받아야지. 일단 혼자 해볼게요. 수진이는 정말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어요. 180만 원으로 민준이 키우고 생활비 내고 정말 힘들 것 같았어요. 수진아, 돈이 부족하면 엄마가 도와줄게. 괜찮아요. 제가 해볼게요. 그래도 힘들면 언제든지 얘기해. 며칠 뒤 수진이가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정말 어려워요. 민준이 학원비, 학용품비, 옷값 180만 원으로는 정말 힘들어요. 그럼 엄마가 좀 도와줄게. 결국 저희가 매달 50만 원씩 도와주기로 했어요. 민준이 관련 비용은 저희가 대신 내주기로 했거든요.
매달 50만 원씩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생활도 빠듯했어요. 남편은 작은 공장에서 일하는데 월급이 250만 원 정도예요. 저는 파트타임으로 마트에서 일해서 80만 원 정도 벌어요. 그런데 50만 원을 수진이한테 주고 나면 우리 생활비가 280만 원 정도 남아요. 집 대출금 월 100만 원, 관리비, 생활비 내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었어요. 여보, 우리도 이제 빠듯하네. 그러게 말이야.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수진이는 고마워하긴 했지만 여전히 힘들어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이런 신세가 될 줄 몰랐어요. 괜찮다. 가족이 서로 도와야지. 그런데 정작 더 힘든 건 민준이 돌보는 일이었어요. 아이가 점점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할머니, 저 피아노 배우고 싶어요. 피아노요? 내 친구들은 다 피아노 학원 다녀요. 피아노 학원비가 얼마나 하는지 알아봤더니 한 달에 12만 원이더라고요. 거기에 피아노도 사야 하고 수진이한테 얘기했어요. 수진아, 민준이가 피아노 배우고 싶다고 해. 피아노요? 그건 너무 비쌀 것 같은데요. 한 달에 12만 원 정도 한다고 하네. 12만 원이요? 지금 저희 형편에는 힘들 것 같아요. 민준이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정말 미안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다 하는 걸 우리 손자만 못하게 해야 하니까. 민준아, 피아노는 조금 더 크면 배우자. 왜요? 지금은 돈이 부족해서. 민준이 표정이 실망스러워 보였어요. 그런데 며칠 뒤 민준이가 또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머니 아빠가 새엄마랑 큰 집으로 이사 간대요. 그래? 네, 그리고 새 엄마 배에 아기가 있다고 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강민호는 새 집에서 아이 낳을 준비하고 있는데 민준이는 피아노도 못 배우고 있다니요. 수진이한테 얘기했어요. 수진아, 강민호가 큰 집으로 이사 간다고? 그런가 봐요. 민준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양육비는 못 준다고? 정말 한심해요. 그날 밤 남편이랑 얘기했어요. 여보,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해? 글쎄 말이야. 강민호는 새 살림 차리면서 민준이는 방치하고 있으니 화가 나지. 우리라도 민준이를 잘 돌봐줘야겠어. 그래야지. 그래서 민준이 피아노 학원도 보내주기로 했어요. 12만 원 추가로 부담하게 된 거죠. 민준아, 할머니가 피아노 학원 보내줄게. 정말요? 응, 대신 열심히 배워야 해. 네, 고마워요, 할머니. 민준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했어요. 돈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손자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민준이가 친구들과 어울리려면 여러 가지가 더 필요했거든요. 할머니, 저도 태권도 배우고 싶어요. 태권도도요? 친구들이 다 태권도장 다녀요. 피아노에 태권도까지요? 또 돈이 들겠네요. 엄마, 민준이가 태권도도 배우고 싶다고 해요. 아, 그것도 돈 들 텐데. 한 달에 8만 원 정도 한대요. 벌써 피아노 12만 원, 태권도 8만 원, 총 20만 원이에요. 우리가 매달 도와주는 50만 원에 20만 원이 더 추가되는 거였어요. 그래도 민준이를 위해서 태권도까지 보내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3개월 뒤에 수진이가 갑자기 다른 얘기를 꺼냈어요. 엄마, 저 이사 갈까 봐요. 이사요? 왜 갑자기? 여기서 계속 살면 엄마 아빠한테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아서요. 부담이라니. 괜찮아. 아니에요. 저희 때문에 엄마 아빠 생활이 너무 불편해지고 있어요. 민준이도 눈치 보고 있고. 그런데 집을 구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 전세금이 문제예요. 제가 가진 돈으로는 견두리 작은 집밖에 못 구해요. 그럼 엄마가 좀 도와줄까? 너무 죄송해요. 이미 매달 도와주시는데. 가족인데 뭘 그래. 결국 전세금 5천만 원을 대출로 도와주기로 했어요. 저희 집을 담보로 해서요. 여보, 우리 집 담보 대출 받아야겠어. 5천만 원이나?
응, 수진이가 독립하려면 어쩔 수 없어. 그런데 괜찮을까? 우리도 이미 대출이 있는데. 그래도 해줘야지.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수진이한테 전세금을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갚아야 할 대출금이 월 30만 원 늘어난 거예요. 기존 대출금 100만 원에 30만 원이 추가돼서 총 130만 원을 갚아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수진이가 이사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또 연락이 왔어요. 엄마, 민준이 돌봄이 문제예요. 돌봄이 뭐가 문제야? 제가 회사에 있는 동안 민준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은 학원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추가 비용이 월 20만 원이에요. 20만 원이 또 추가되는 거예요. 엄마, 정말 죄송한데 돌봄비도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또 도와달라는 거네요. 이미 전세 대출도 내가 갚고 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또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달 부담하는 게 전세 대출금 30만 원, 돌봄비 20만 원, 기존 지원금 50만 원, 총 100만 원이 됐어요. 우리 월 수입이 330만 원인데 100만 원을 수진이한테 주고 우리 집 대출금 100만 원 갚고 나면 13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여보, 우리 생활이 정말 빠듯해졌네. 그러게 말이야. 이럴 줄 몰랐어. 그런데 6개월 뒤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수진이 회사에서 해고당한 거예요. 엄마 회사에서 잘렸어요. 왜? 무슨 일이야?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직원을 줄인다고 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실업급여 받으면서 다시 취업 준비해야죠. 실업급여가 얼마나 나와? 한 달에 120만 원 정도요. 그럼 생활하기 어렵겠네. 네, 그래서 당분간 생활비도 좀 도와주셨으면 해요. 생활비까지요? 한 달만요. 새 일자리 구할 때까지만.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수진이는 취업을 못했어요. 2달, 3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취업이 정말 어려워요. 경력 단절이 길어서 어디서도 안 뽑아줘요. 그럼 조건을 낮춰서 찾아봐. 이미 그러고 있어요. 아르바이트라도 하려고 하는데 민준이 돌봄 때문에 힘들어요.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민준이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배가 아파요. 어디가 아픈데? 여기요. 병원에 데려가 봤더니 스트레스성 복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네요. 스트레스요? 환경 변화, 경제적 불안정 등이 아이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안정된 환경이라니요.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았어요. 수진이한테 얘기했어요. 수진아, 민준이가 스트레스 때문에 아프다고 해. 제 탓이에요. 제가 취업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런 거지. 민준이한테 미안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강민호가 민준이를 자기가 키우겠다고 나선 거예요. 수진아, 강민호가 뭐라고? 민준이를 자기가 데려가서 키우겠다고 해요. 갑자기 왜? 새 와이프가 민준이를 키우고 싶다고 한대요. 새 와이프가요? 갑자기요? 네, 그래서 양육권을 바꾸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이상했어요. 지금까지 양육비도 안 주던 놈이 갑자기 아이를 키우겠다고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뭔지 모르겠어요. 며칠 뒤에 진짜 이유를 알게 됐어요. 수진이가 알아보니까 강민호가 세금 혜택을 받으려고 그런 거였어요. 엄마, 이유를 알았어요. 뭔 이유? 강민호가 부양가족 공제 받으려고 그러는 거래요. 부양가족 공제요? 내 자녀가 있으면 세금을 덜 내거든요. 그래서 민준이를 데려가려는 거예요. 정말 어이없었어요. 자식을 세금 혜택 받는 도구로 생각한다니요. 그런 놈한테
민준이를 줄 수는 없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강민호가 계속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요. 법적 조치요? 내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하겠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지? 변호사와 상의해봐야 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래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봤더니 정말 문제가 심각했어요. 현재 경제력으로 보면 강민호 쪽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이는 무직이고 강민호는 직장도 있고 새 와이프도 있으니까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른다는 거였어요. 수지나 변호사가 뭐라고 해? 경제력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수진이가 불리하겠네. 네, 그래서 빨리 취업을 해야 한다고 해요. 취업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미 반년째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없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민준이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아빠가 저한테 같이 살자고 했어요. 아빠가? 네, 새엄마도 저를 좋아한다고 해요. 정말 교활한 놈이었어요. 아이한테 직접 그런 말을 하다니요. 민준아, 넌 어떻게 생각해? 모르겠어요. 아빠랑 살면 큰 집에서 살 수 있대요. 큰 집이면 뭐해? 엄마랑 있는 게 좋잖아. 그런데 엄마는 맨날 우울해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가 엄마의 우울함을 다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수진이한테 얘기했어요. 수진아, 민준이가 내가 우울해한다고 하는데 괜찮아? 제가 너무 티를 냈나 봐요. 아이 앞에서는 좀 힘내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알아요. 그런데 요즘 정말 힘들어서요. 수진이는 정말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취업도 안 되고 강민호는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고, 그런데 일주일 뒤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민준이가 갑자기 아빠한테 가고 싶다고 한 거예요. 엄마, 저 아빠한테 가고 싶어요. 갑자기 왜? 아빠가 큰 방도 만들어준다고 하고 새 컴퓨터도 사준다고 해요. 그런 걸로 아빠를 선택하면 안 되지. 그런데 여기서 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힘들어 보여요. 민준이가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고생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민준아, 할머니는 괜찮아. 아니에요. 할머니가 매일 피곤해 보여요. 정말 똑똑한 아이였어요. 겉으로는 말 안 해도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수진이가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민준이를 보내야 할까요? 뭔 소리야? 민준이가 아빠한테 가고 싶다고 하는데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게 맞나요? 그건 강민호가 아이를 회유한 거야. 그래도 민준이가 원한다면. 너무 성급해. 좀 더 생각해봐. 하지만 수진이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엄마, 저 정말 힘들어요. 취업도 안 되고 민준이는 스트레스 받고 차라리 아빠한테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넌 어떻게 할 거야? 저는 혼자 생활하면서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혼자서? 네, 이제 좀 홀가분해지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딸은 홀가분해지고 싶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뭐 했던 걸까요? 며칠 뒤에 수진이가 정말로 강민호와 만나서 양육권 변경에 합의했어요. 엄마, 결정했어요. 민준이를 보내기로 했어요. 정말로? 내 민준이도 원하고 저도 이제 새 출발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엄마 아빠는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죠. 자유라고요? 2년 동안 손자를 키워놓고 갑자기 자유라니요. 미안해요. 그런데 이게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허무했어요. 2년 동안 우리가 희생한 게 뭐였을까요? 민준이가 아빠한테 가기 전날 밤이었어요. 할머니, 저 내일 아빠한테 가요. 응. 민준아, 할머니 보고 싶으면 어떡해요? 그럼 전화하면 되지. 자주 놀러 와도 돼요? 당연하지. 그런데 민준이 표정이 별로 기쁘지 않아 보였어요. 민준아, 아빠한테 가는 게 좋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왜 가려고 해?
엄마가 힘들어 보여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7살 아이가 엄마를 위해 희생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준아,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가도 돼. 괜찮아요. 아빠도 보고 싶어요. 거짓말인 걸 알 수 있었어요. 민준이는 그냥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다음 날 강민호가 민준이를 데리러 왔어요. 새 와이프도 함께 왔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민준이 엄마 대신 잘 부탁드릴게요. 새 와이프는 생각보다 어려 보였어요. 2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였어요. 민준이를 잘 부탁합니다. 네, 걱정 마세요. 잘 키울게요. 하지만 믿음이 가지 않았어요. 자기 아이도 아닌데 정말 잘 돌봐줄까요? 민준이가 짐을 챙기면서 제게 와서 안겼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민준아, 건강하게 잘 지내야 해. 내 할머니도 아프지 마세요. 그렇게 민준이는 아빠한테 갔어요. 집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2년 동안 시끄럽게 떠들던 아이 목소리가 사라지니까 이상했어요. 민준이가 간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집이 너무 조용해서 이상했어요. 2년 동안 아이 소리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갑자기 없으니까 허전했거든요. 여보, 집이 너무 조용하네. 그러게 말이야. 민준이 소리가 그리워. 그런데 수진이는 오히려 홀가분해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네요. 자유라고 하지만 뭔가 허무했어요. 2년 동안 우리가 한 게 뭐였을까 싶었거든요. 수진아, 민준이 소식은 어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큰 방에서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가끔은 보고 싶지 않아? 물론 보고 싶죠. 그런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지 의문이었어요. 자기 아이를 2년 동안 키우다가 갑자기 보내버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그런데 한 달 뒤에 민준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민준아, 잘 지내고 있어? 네, 그런데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어. 언제 놀러 올래? 아빠가 바쁘다고 해요. 아빠가 바쁘면 새엄마랑 와도 되는데. 새엄마는 아기 때문에 못 나간대요. 아, 그래. 민준이 목소리가 좀 우울해 보였어요. 민준아, 혹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은 거야? 네, 할머니.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민준이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수진이한테 얘기했어요. 수진아, 민준이한테 연락 와봤어? 가끔 와요. 잘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는 어때? 별로 기분이 좋아 보이지는 않던데요. 그럼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떨까? 강민호가 싫어할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 상태는 확인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수진이는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귀찮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2주 뒤에 민준이 학교 선생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민준이 할머니시죠? 네, 맞습니다. 민준이가 요즘 좀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한가요? 수업 시간에 멍하니 있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나 해서요. 가정 환경이 좀 바뀌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선생님 연락을 받고 정말 걱정이 됐어요. 민준이가 새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수진이한테 얘기했어요. 수진아, 민준이 선생님한테서 연락 왔어. 뭔 일이에요? 민준이가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고 있다고 해. 그래요? 상담을 받아보라고 하시네. 강민호한테 얘기해봐야겠어요. 그런데 강민호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수진아, 강민호가 뭐라고 해? 일시적인 거라고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해요.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강민호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요. 그럼 수진이가 나서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나서면 강민호가 싫어할 것 같아요. 싫어하면 어때? 민준이가 중요하지. 하지만 수진이는 소극적이었어요. 강민호와 마찰을 피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민준이가 갑자기 집에 온 거예요. 그것도 혼자서요. 민준아, 왜 혼자 왔어? 할머니, 저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왜? 아빠 집에서 무슨 일 있었어? 민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새엄마가 저한테 화를 많이 내요. 왜 화를 내는데? 아기가 울면 제 탓이라고 해요. 그게 내 탓이 아니잖아. 새엄마는 제가 있으면 방해된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그 여자가 민준이한테 그런 말을 했다니요. 민준아, 아빠는 뭐라고 해? 아빠는 새엄마 편이에요. 그래서 혼자 온 거야? 네,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겨우 9살 된 아이가 이런 말을 하다니요. 급하게 수진이한테 연락했어요. 수진아, 민준이가 집에 왔어. 네. 왜요? 새엄마가 민준이한테 못되게 한다고 해. 정말요? 지금 울고 있어. 빨리 와봐. 수진이가 와서 민준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황이 심각했어요. 새엄마가 민준이를 정말 싫어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더 심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민준아, 새엄마가 어떻게 했는데? 저한테 밥도 제대로 안 줘요. 밥을 안 줘? 내 아기 우유 탈 때 실수하면 저녁을 못 먹게 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9살 아이한테 그런 식으로 한다니요. 아빠는 몰라? 아빠는 회사에서 늦게 들어와요. 그래서 몰라요. 수진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제가 민준이를 강민호한테 보낸 게 잘못이었나 봐요.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하면 뭐해? 정말 후회돼요. 후회해서 뭐가 달라져? 이제라도 제대로 해야지. 그날 밤 강민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준이 거기 있어요? 여기 있어. 집에 보내주세요. 보낼 생각 없어. 새 와이프가 민준이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건 오해예요. 오해라고? 아이가 직접 말했는데. 민준이가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9살 아이가 뭔 거짓말을 해. 정말 화가 났어요. 자기 아들 말을 거짓말이라고 하다니요. 어쨌든 민준이는 법적으로 제 아이니까 돌려보내주세요. 법적으로는 내 아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우리가 키웠어. 그래도 안 돼요. 당장 보내주세요. 안 보내. 그럼 법적 조치 취할 거예요. 그럼 취해봐. 전화를 끊었어요. 정말 화가 났거든요. 수진이가 걱정하더라고요. 엄마, 강민호가 정말 법적 조치 취할 것 같아요. 그럼 취하게 해. 우리도 민준이 학대당한 거로 신고할 수 있어. 그런 게 되나요? 당연하지. 아이한테 밥도 안 주고 학대한 거잖아. 그래서 우리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어요. 며칠 뒤에 담당자가 와서 민준이와 상담했어요. 민준이가 받은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새엄마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어요. 담당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민준이 상태로 봐서는 원래 양육자에게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원래 양육자요? 내 할머니가 주 양육자였다고 하니까 여기서 계속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아빠가 양육권자인데요. 법원에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해보세요. 아이 복리를 위해서라면 변경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진이가 양육권 변경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강민호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민준이를 유괴했다고 신고한 거예요. 수진아,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 뭐라고 해요? 강민호가 민준이를 유괴했다고 신고했다고 해. 유괴요? 제 아들인데요? 그러게 말이야. 정말 한심한 놈이야.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가야 한대요. 그럼 가서 사실대로 얘기해.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손자 하나 제대로 키우려는데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어요. 경찰서 조사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강민호가 정식으로 유괴 신고를 했으니까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민준이가 학대받았다는 소견서를 제출해줘서 큰 문제는 없었어요. 하지만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수진이는 경찰 조사받는 동안 내내 울었어요. 엄마, 제가 민준이를 강민호한테 보낸 게 정말 후회돼요. 지금 와서 후회해서 뭐해. 그때 제가 더 견뎠어야 했는데. 그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 취업도 안 되고. 그래도 제 아이인데 포기했으면 안 됐어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면 되지. 네, 이제는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그런데 법원에서 양육권 변경 심리가 시작되자 강민호도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주장을 했어요. 수진이가 변호사한테서 들은 얘기예요. 엄마, 강민호가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뭔 주장? 저희가 민준이를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한다고 해요. 돈을 뜯어낸다고? 내 할머니 할아버지가 양육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할 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정말 어이없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돈을 쓰면서 민준이를 키웠는데 돈을 뜯어낸다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강민호가 새 증거를 제출한 거예요. 변호사님이 그러는데 강민호가 녹음 파일을 제출했대요. 녹음 파일이요? 네, 제가 예전에 강민호한테 돈 도움 요청한 통화 내용이요. 그게 왜 문제가 돼? 강민호가 그 녹음으로 저희가 돈 때문에 민준이를 키우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정말 교활한 놈이었어요. 자기는 양육비도 제대로 안 주면서 우리를 돈에 눈먼 사람들로 만들려고 하다니요. 그래도 우리 편에서도 증거가 있었어요. 민준이가 받은 심리상담 기록, 아동보호 전문기관 조사서, 학교에서 보낸 상담 요청서 등등. 법원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매번 법원에 가야 하고 변호사비도 만만치 않고. 여보, 변호사비가 벌써 500만 원이야. 그래도 민준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수진이가 또 취업에 실패한 거예요. 엄마, 또 떨어졌어요. 몇 번째야? 이번 달에만 5번째예요. 왜 계속 떨어지는 거야? 나이도 있고 경력 단절도 길고, 그리고 법원 일 때문에 면접 일정 조정하다 보니까 인상이 안 좋나 봐요. 정말 답답했어요. 수진이가 경제적으로 안정돼야 양육권 변경에도 유리할 텐데 계속 실패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중에 민준이는 우리 집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할머니, 학교 가기 싫어요. 왜? 친구들이 자꾸 물어봐요. 왜 엄마 아빠랑 안 사냐고.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그런데 대답하기 어려워요.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좋다고 해. 정말 그래요? 당연하지. 민준이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려웠어요. 수진이는 취업도 안 되고, 법정 싸움은 계속되고, 돈은 계속 나가고, 그러다가 6개월 뒤에 1심 판결이 나왔어요. 다행히 우리가 이겼어요. 법원에서 민준이의 복리를 우선 고려해서 양육권을 수진이에게 넘겨준 거예요. 수진아, 이겼어. 정말요? 응. 판사님이 민준이가 할머니 집에서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다고 인정해 주셨어.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강민호는 항소했어요.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았어요. 엄마, 강민호가 항소했어요. 또요? 네, 끝까지 갈 것 같아요. 정말 지겨웠어요. 언제까지 이런 싸움을 해야 하는 건지. 그런데 항소심이 시작되기 전에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강민호와 새 와이프가 이혼 위기라는 거였어요. 수진아, 강민호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이요? 새 와이프와 사이가 안 좋다고 해. 정말요? 응. 민준이 친구 엄마가 그러는데 강민호가 요즘 혼자 다닌다고 해. 그럼 민준이한테 다시 연락 올 수도 있겠네요. 예상대로 한 달 뒤에 강민호가 연락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조가 완전히 달랐어요. 수진아, 항소 취하할게. 갑자기요? 민준이를 잘 키워줘서 고마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잘못 판단했어. 민준이는 거기서 키우는 게 맞는 것 같아. 정말 180도 달라진 태도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새 와이프가 정말 이혼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 양육권까지 가져가면서 강민호한테 양육비를 요구하고 있었어요. 그제서야 강민호도 양육의 어려움을 깨달은 거였어요. 자기가 민준이한테 얼마나 무책임했는지도요. 엄마, 강민호가 양육비를 주겠다고 해요. 정말. 내 매달 50만 원씩 주겠다고 해요. 그나마 다행이네. 그리고 가끔 민준이 만나러 와도 된다고 해요. 그래,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렇게 해서 법정 싸움은 끝났어요. 민준이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키우게 됐고, 강민호는 양육비를 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었어요. 수진이가 아직도 취업을 못한 거예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계속 도움만 받고 있어서. 괜찮다고 했잖아. 언제쯤 독립할 수 있을까요? 천천히 해. 급할 것 없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이었어요. 우리도 이제 60을 넘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벌써 2년이 지났어요. 수진이가 이혼하고 민준이와 함께 들어온 지 말이에요. 그 사이에 우리가 쓴 돈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전세 대출금, 생활비 지원, 민준이 교육비, 변호사비까지 합치면 1억은 넘을 거예요. 우리 노후 자금도 많이 줄었고 남편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인지 혈압약도 먹고 있어요. 그런데도 후회하지는 않아요. 민준이가 웃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잘한 일 같거든요. 할머니, 저 할머니 할아버지가 진짜 부모 같아요. 민준아, 친구들이 부럽다고 해요. 할머니가 이렇게 잘해주는 집이 없다고. 그런가? 네, 정말 고마워요. 그 말을 들으면 그래도 보람을 느껴요. 하지만 가끔은 힘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수진이는 여전히 취업 준비하고 있고, 민준이는 계속 자라나고 있고, 교육비는 더 많이 들 거고,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여보, 우리 언제쯤 편해질까? 글쎄 말이야. 수진이가 취업하면 좀 나아지겠지. 그런데 언제 취업할지 모르잖아.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우리 딸인데. 남편 말이 맞아요. 우리 딸이고 우리 손자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가끔은 원망스러워요. 왜 수진이가 이혼했을까? 왜 강민호 같은 남자를 만났을까? 그리고 수진이도 좀 답답해요. 이제 36인데 아직도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민준이를 보면 마음이 누그러져요. 할머니, 사랑해요. 민준아, 할머니도 사랑해.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그냥 적응하며 살고 있을 뿐이에요. 요즘 민준이는 많이 안정됐어요. 학교에서도 잘 지내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려요. 피아노도 잘 치고 태권도도 열심히 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래도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과연 우리가 선택한 길이 맞는 건지, 수진이를 너무 많이 도와준 건 아닌지. 하지만 이미 와버린 길이잖아요. 되돌릴 수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어요. 민준이가 건강하게 자라주기만 하면 그걸로 만족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희와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혼한 딸이나 아들이 손자, 손녀와 함께 들어와서 같이 살고 계신 분들 말이에요. 정말 쉽지 않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때로는 감정적으로도 힘들고요.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거죠. 다만 한 가지 후회되는 건 처음부터 좀 더 명확한 선을 긋지 못한 거예요. 언제까지 도와줄 건지,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건지 미리 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도와주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녀가 이혼하고 손자와 함께 들어왔을 때 어디까지 도와줘야 할까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각자 상황이 다르니까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아이들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민준이 같은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어른들이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피아노 학원에 데려가고 숙제도 봐주고 있어요. 힘들지만 그래도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너무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주변에 도움받을 수 있는 곳도 찾아보시고요. 우리 모두 힘내서 살아가요.